안녕하세요. 사회집단 강의입니다. 사회집단, 왜 알아야 하나? 사회집단은 사회화와 관련해서도 그리고 특히 청소년 교육에 대하여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 사회집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강의는 사회집단과 사회집단의 기능, 사회집단 유형에는 쿨리의 1차 집단과 2차 집단, 트니스의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썸너의 내집단과 외집단, 그리고 준거 집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회집단과 사회집단의 기능, 사회집단, 집단, 그거 사람이 여럿 모여 있는 거, 물론 사람이 혼자 있는데 집단이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집단이라고 하려면 복수의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건 맞죠. 그런데요, 여럿이 모여 있다고 해서 모두 집단인 건 아니에요. 일단 집단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구성원들이 비교적 지속적인 상호작용 관계에 있어야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집단은 공동의 속성, 즉 공동의 목표와 관심, 공동의식과 공유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역할 분담에 입각한 조직이 형성되는 인간의 집합체다. 사회 집단의 기능,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읽습니다. 집단 구성원의 사회화를 도모하는 기능, 집단이 가진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 집단 유지의 기능, 개인에게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기능 등. 사회 집단의 유형, 쿨리, 찰스 호튼 쿨리의 분류 봅니다. 쿨리는 구성원들 사이의 친밀성을 기준으로 해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구별했습니다. 분류 기준 친밀성, 이름에서 나타나죠? 친밀성이 1차적이면 강하면 1차 집단, 친밀성이 약하면 즉 2차적이면 2차 집단, 가족이 1차 집단의 대표적인 집단, 1차 집단의 특징은 대면 접촉, 전문화, 분화가 약하고 비교적 영속적이며 구성원은 소수다. 즉 소규모이고 구성원들끼리 친밀성이 강하다. 2차 집단, 목적을 가지고 결합된 집단이다. 즉 필요가 있을 때 형성된다는 뜻이죠. 인간관계가 비인격적이고 친밀성이 약하며 정서적 관계가 아니라 합리적 관계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발적으로 임시적, 일시적으로 구성원이 된다. 유치원, 학급, 동호회, 조합, 공장, 기업 등의 집단이 2차 집단에 속한다. 1차 집단과 2차 집단, 이게 핵심이고요. 같은 얘기를 좀 더 길게 해보겠습니다. 1차 집단은 원초적 집단, 1차 관계, 즉 대면적 접촉, 심리적으로 강한 소속감, 일체감을 가진다. 우리 의식이 강하다. 관계가 전체적, 지속적, 공동의 가치와 신념으로 이루어지며 관계 자체가 목적이다. 즉 주체적, 인격적 관계이다. 어린이의 사회성과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로는 가족 집단, 가까운 이웃, 공동사회가 있고 교육은 비형식적 교육으로 주로 모방에 의해 이루어진다. 2차 집단, 간접적, 일면적, 형식적, 비인격적 관계에 수단적 관계에 수행하는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예로는 유치원, 학급, 동호회, 조합, 공장, 기업, 정당, 대도시의 주민들, 상관과 부하, 상인과 고객 등의 관계가 있다. 교육의 성격은 형식 교육이고 지식이나 기술의 교육이 주가 된다. 1차 집단은 표현적 관계이고 2차 집단은 도구적 관계이다. 쿨리에서 보면 쿨리는 학급 집단을 2차 집단에 넣었는데요. 쿨리가 학급을 2차 집단에 넣었어요. 학급이 2차 집단인가?
학급 구성원들이 친하잖아. 1차 집단 아니야?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스미스는 1차 집단이나 2차 집단으로 분류할 수 없는 집단을 중간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중간 집단, 구성원의 가입 면에서 강제성과 선택성 및 계약성이 혼합된 집단, 즉 딱 1차 집단도 아니고 2차 집단도 아닌 중간 집단, 스미스의 분류에 따르면 학급, 교회, 우회단체 등은 중간 집단, 구성원 사이의 접촉 방식, 1차적인 면과 2차적인 면을 동시에 가진다. 현대 사회에서 학교는 점차적으로 2차적 또는 이익사회의 성격이 강해진다. 비슷한 취지에서요, 브라운은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학급을 양차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보통 학교는 대규모니까 2차 집단에 넣고요. 학급은 소규모, 대면적 관계니까 1차 집단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성격을 알아야 되는 거죠. 튜니스의 분류를 봅니다. 페르디난트 튜니스는 집단을 형성하는 의지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데요. 집단의 결합의 동기가 되는 인간의 의지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집단을 분류했다. 본질 의지에 의해서 형성되면 게마인샤프트, 공동사회, 선택 의지에 의해 형성되면 게젤샤프트, 이익사회라고 합니다. 의지, 영어로 will, 독일어로 윌레인데요. 이 의지라는 용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뜻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걸 여기서 다 알아보기는 어렵고 그냥 본질 의지는 원초적, 선천적, 본능적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택 의지는 그야말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라는 뜻이니까요. 이익사회는 선택할 수 있는 사회 집단이다. 이렇게 보면 본질 의지에 의한 공동사회는 선택할 수 없는 또는 어려운 집단이라는 뜻이죠. 튜니스는 전통사회는 공동사회의 성격이 강하고 현대 산업사회는 이익사회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사회의 성격이 변한다. 공동사회, 게마인샤프트의 대표적인 집단은 가족, 유기체적 결합, 본질 의지에 의한 결합체, 참여와 탈퇴가 자유롭지 못함, 선택할 수 없다는 뜻, 목적적, 전인격적 관계,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는 뜻, 자연적, 자생적, 운명적, 비합리적 성격, 쿨리의 1차 집단에 해당, 비교적 소규모, 폐쇄적인 성격, 예로는 가족, 촌락, 소도시가 있다. 이익사회, 게젤샤프트의 대표적 집단은 회사, 선택의지에 입각한 수단적 일면적 결합체,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가입, 참여, 탈퇴가 가능하다. 즉 선택이 가능하다. 공동 관심사에 의해서 협동한다. 즉 필요하기 때문에 협동한다. 양보, 희생 이런 건 없고 등가의 교환을 추구한다. 정서적이라기보다는 합리적, 계약적 성질을 띈다. 인간을 도구적, 수단적 가치로 평가한다. 또한 계산적이고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 결속력이 약하다. 쿨리의 2차 집단에 해당한다. 예로는 대도시, 대규모 조직, 기업, 회사 등이 있다. 교육의 형태는 형식적 교육. 앞에서요, 튜니스는 공동사회적 성격이 강했던 전통사회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익사회적 성격으로 변한다고 했죠.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에서 그런데요. 하나는 방금 말한 대로 전통사회의 성격은 크게 보아서 공동사회적이고 산업사회의 성격은 이익사회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보통 가족은 공동사회라고 분류하지만 산업사회에서의 가족은 이익사회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듯하죠? 짐작하셨겠지만 쿨리의 1차 집단과 튜니스의 공동사회, 쿨리의 2차 집단과 튜니스의 이익사회는 유사한 점이 있어서요. 보통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썸너의 내집단과 외집단. 미국의 사회학자 썸너는 심리적 애착의 유무에 따라 사회집단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했습니다. 분류 기준은 심리적 애착의 유무. 내집단은 자신이 소속해 있으면서 동일시하는 집단, 소속 집단에 대한 심리적 애착과 자부심, 소속 의식을 가지는 집단, 우리 집단. 외집단은 자신이 소속해 있지 않고 그 집단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집단, 그들 집단. 내집단은 개인이 속하고 있는 집단인데요. 단순히 속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속한 집단과 동일시할 때 내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길게 합니다. 개인이 규범, 가치, 습관, 태도 등에서 공통점을 느껴 동지의식을 가지고 집단에 대하여 애착, 충성의 태도로 임하는 집단이고, 소속 집단에 대한 심리적 애착과 자부심, 소속의식을 가진다. 외집단은 자신이 소속해 있지 않고 그 집단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집단이다. 규범, 가치, 습관, 태도 등이 자기와 공통성이 없는 타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며, 내 집단은 우리 집단, 외집단은 그들 집단이라고도 한다. 자신이 속하고 있으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동일시하는 내 집단이 있고, 나와 공통성이 없고 내가 속해 있지 않은 외집단이 누구에게나 있죠. 물론 내 집단과 외집단, 이 두 집단 사이에 이 둘을 가르는 눈에 보이는 장막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집단과 외집단 사이에는 사회적 구별 또는 사회적 경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국가 간, 지역 간, 혹은 공동체 간, 혈통, 언어, 사회계급, 직업, 정치, 혹은 종교의 차이 같은 것들이 그것인데요. 이러한 사회적 구별 또는 경계가 경쟁적 상황에 임하게 되면 집단 경계 의식이 고조되고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심화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요, 이러한 사회적 구별에 따른 적대감이 고조되는 시기를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죠. 시대 상황으로 인해서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자주가 아니기를 바라고, 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만들면서 참고한 책들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 나와서요. 여기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경계가 없는데 왜 인간은 인위적 구획과 경계를 설정하고 내 집단에 대해서는 관심과 존중, 협동과 애착으로, 외 집단 구성원은 무관심과 경멸, 경쟁과 대결의 자세로 대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내 집단 구성원들과는 긴밀한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외자가 우리 집단에 가입하는 것은 철저하게 차단하려 하는가?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강의를 아주 짧게는 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준거 집단, 자신이 준거로 삼는 집단. 준거 집단은 자신의 가치관, 태도, 신념, 행동을 평가하고 형성해 갈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집단입니다. 짧게 말하면 사고와 행동의 표준 혹은 기준이 되는 집단, 자신이 그 집단에 소속해 있는가 아닌가, 즉 소속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이 닮고 싶은 집단, 동일시하고 싶은 집단, 이상적으로 속하고 싶은 집단이 준거 집단입니다. 자신이 삶의 닻을 내리고자 하는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정박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우리는 자기가 소속되고 소속의식을 느끼는 집단,
즉 내 집단을 자신의 준거 집단으로 삼는 경향이 있지만 준거 집단이 반드시 내 집단인 것은 아닙니다.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 사이의 괴리가 클 경우에는요, 자아에 대한 불만, 학교나 사회 같은 소속 집단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만드는데 특히 많이 참고한 문헌은 전경갑 현대사회학의 이론 한길사입니다. 감사합니다.